7월 25일 제 4강입니다. 어제 뭐 따박따박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라고 그랬죠. 네,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리고 미분 계수의 정의와 도함수는 어찌 보면 이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 예, 미분을 사용할 준비. 미분 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가? 미분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도함수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미분하는 법칙들과 공식들을 외우고 있는가? 전동 드라이버로 얘기하면 전동 드라이버 사용법을 익힌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본격적인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전동 드라이버로 뭘 할 거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자. 계집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꾸 계집이라고 그러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마당이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버지들이 계집을 지어줬는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그냥 벽돌 몇 개 쌓았고 널빤지 하나 이렇게 딱 올리는 아버님이 있는데 반해 이게 이제 펜트하우스 수준으로 지어주는 그런 아버님들이 계셨죠. 그거예요. 미분을 가지고, 미분이라는 이 막강한 도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거고, 수투로는 아무리 잘 지어도 창고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면 함수가 거시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가면 이제 호텔 지어야죠, 호텔. 전동 드라이버로 호텔 짓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함수의 활용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 파트에 있는 증가, 감소부터 시작하여 쭉 해서 방부등식의 활용, 제목이 활용이에요. 말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방부등식의 활용까지 이 내용들은 따로따로 하나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프 그리기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라고 했죠. 못 그리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내 눈앞에 못 그리던 그래프가 딱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그럼 최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그럼 최소. 어디서 올라가다 내려가? 그럼 극대야. 어디서 내려가다 올라가? 그럼 극소야. 그리고 어디서 아래로 볼록으로 휘어, 어디서 위로 볼록으로 휘어, 전부 다 내가 눈으로 그래프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다가 어떤 다른 그래프를 갖다 걸어서 교점이 몇 개 나와, 교점이 나오기는 해, 교점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 그래프가 저 그래프보다 언제나 높게 있으려면 어떻게, 이게 전부 다 방부등식의 활용.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그래프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이것만 너무 죽자고 하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단원을 중간에서. 이게 교과과정이 많이 좋아진 거죠. 라떼는 안 그랬다고요. 라떼는 도함수의 활용 딱 들어가면 진짜 느낌이 정석에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편을 딱 펼치는 순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넘겨도 도함수의 활용, 넘겨도 도함수의 활용. 아무리 문제를 풀고 있어도 도함수의 활용이야. 진짜 길었어요. 근데 그거를 2단원 또는 3단원으로 잘라 놓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이렇게만 자르면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무슨 정리, 로울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이걸 얹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이쪽 잘린 절반에다가 속도, 가속도를 붙여서 물리 파트에 아주 기초적인 물리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파트 하나 해서 도함수의 활용 1, 도함수의 활용 2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에는 이제 요 단원명이 도함수의 활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세동강 내는 애들은 또 다르게 잘라요. 오늘은 어디냐면 여기 접방부터 평균값의 정리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함수의 활용편의 별책부록,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이론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2차 함수와 2차 함수에도 접선을 그었었죠.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원 파트에서 경험해 보았었던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나누어 처리한다라고 했죠. 접선의 방정식 하나가 곡선 위의 점, 줄여서 말하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접점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가 그 접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그 녀석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 설명한 이후로 제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문제를 풀면서 접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최초로 하는 질문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뭐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항상 마음속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게 접선 문제라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것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곡선 밖의 한 점 알파, 베타를 지날 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y는 fx가 있을 때 여기를 하나 주고 x1, 1, fx1 이라는 점을 하나 주고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고 하면 그때의 방정식은 뭐입니까? 라는 질문. 저 파란색 방정식은 뭐입니까? 또 하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기울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 기울기로 이 아이에게 접근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애가 하나, 이런 식으로 접하는 애가 한 접해요? 마음으로 보세요. 접하는 애가 나올 수 있다. 요 두 녀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 또 하나는 함수가 있으면 요 바깥에 이 곡선 위가 아닌 어떤 점 알파, 베타를 내줄 테니 알파, 베타를 너희에게 줄 테니 여기서 이 곡선에 스치며 만나는 그런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왜 색깔이 안 바뀌었지? 이거죠. 요 세 가지 유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매우 쉽고요.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란 게 원래 y-y1 x-x1 지나는 한 점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요 자리에 기울기가 오면 되는데 내내 한 게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단데 뭐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다. 즉 f 프라임 x1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이대로 공식이다. 이건 정말 5초도 안 걸려요.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접선을 만드는 건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고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두 개가 관건이고 얘네 둘은 처리법이 사실상 같죠. 처리법이 사실상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접점을 미지수로 놓아라예요. 접점을 미지수로 놓아라. 그럼 접점이 두 개인데 각각 넣어야 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지. 아무데나 한 점을 접점으로 놓으면 알아서 내놓는다. 알아서 접점의 개수만큼의 방정식의 근을 내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접점을 t, ft로 놓는다. 이게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이에요. 원 기억나요? 원에서도 딱 이랬어. 얘들아. 원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모르는 걸 미지수로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모르는 걸 미지수로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건 y절편이지 뭐.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 모르는 건 기울기지 뭐. 그러니까 모르는 걸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둘 다 d는 r 이걸 쓰는 거였다고요. 이번에도 같아요. 이 두 케이스는 난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데 정작 모르는 건 접점을 모른다 이거야. 모르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그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방정식이 t에 대한 방정식 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f 프라임 인말 미분에서 t를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기울기는 m이다.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지금 m을 내가 문자로 썼지만 사실은 상수죠.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죠. 예, 어떤 거냐면 f 프라임 t 즉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 지나야 되는 두 점이 접점 하나 외부의 한 점 하나니까 t-알파 분의 ft-베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방정식. 방정식은 해를 갖는다. 예, 그 해를 구하면 해가 t1과 t2다. 여기서는 해가 t1과 t2와 t3다. 가정을 한 거예요. 예, 이 정도 나왔다. 라고 하면 그 i로 t1, ft1을 만들 수 있고 t2, ft2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본질이 뭐지? 본질이 접점이에요. 지 정체가 접점이에요. 그럼 1번 유형이잖아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가 되는 거지. 이것도 t1, ft1 이런 식으로 예, 점 3개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점 3개의 본질이 접점이라고. 그러니까 1번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유형은 모두 1번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유형이다.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뭐 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원 때도 그랬고 2차 함수 때도 그랬지만 곡선 밖의 한 점.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무엇의 정리. 첫 번째, 롤의 정리. 어이구, 너 누구니? 룰이야?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 달달달달 외웠을 필요 없다고 그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무슨 말인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 한 점부터 다른 한 점까지 부드럽게 이어주면, 부드럽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뾰족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뾰족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있어 보이게 말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이어주면 반드시 이 두 점을 이어 만든 평균 변화율과 평균 값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평균 변화율과 같은 사이즈의 접선을 한 개 이상 그을 수 있다. 같은 사이즈의 접선을 한 개 이상 그을 수 있다. 어디에? 요 두 범위 안쪽에. 두 범위 안쪽에. A와 B의 사이에. 이게 평균값의 정리고요. 얘를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는 애가 롤의 정리이기 때문에 롤의 정리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롤의 정리는 뭐냐면 하필 시작점과 종점이 같은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높이가 서로 같은 두 점을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보시다시피 평균 변화율이 0이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0인 애를 최소 한 개 이상 그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예요. 롤의 정리는 그러니까 그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를 특정지어 하는 말이었고, 평균값의 정리는 그걸 일반적인 기울기로 바꾼 거니까 이쪽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게 쟤를 포함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 쓸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됐죠? 네, 요게 요 파트의 내용 정리의 끝입니다.
질문. 너희들에게 하는 질문. 1번 문제. y는 x 3승 더하기 2 위의 점 a,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러하다. 몇 번째 유형에 해당하나요? 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에요. 근데 접점이 다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이거 a하고 마이너스 6하고 여기다 넣어보면 a 금방 나오죠. 네, 뻘짓하지 맙시다. a는 누가 봐도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네, 마이너스 2. 이건 되게 유치한 말이죠. 이거. 1번 넘어가고. 네, 문장 되게 긴 것 같아도 잘 보면 수렴하는 극한값 하나 줬고요. 수렴하는 극한값. 그 다음에 y는 fx 위의 x는 4인 점. 위의 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첫 번째 유형의 접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해온 얘기인 이 조건의 깔끔한 정리? 이 조건의 깔끔한 정리는 정호야, 네가 말해봐. 뭐하고 뭘 뽑아내면 버려도 될까? x 플러스 2를 위아래다 곱할 거라고? 그래, 잘했어. 근데 선생님 얘기는 이게 수렴하는 극한값이잖아. 이게 수렴하는 극한값이면 정보 2개를 딱 꺼내고 나면 얘는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부터 했잖아. 그렇지. 2를 여기다 넣어서 F4는 2이다와 2이다와 이럴 때는 얼른 루프탈의 정리를 써요. 분모를 미분해. 1이지. 그럼 이제 무시해. 그 다음부터 1 나오면 무시해.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면 F'X제곱에 앞에 2X 곱했어. 그지? 앞에 2X 곱할 거야. X제곱 미분해서. 거기다가 X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4 F'4예요. 4 F'4라고. 뭔 말인지 몰라? 4F'4는 4이다. 그러니까 F'4는 얼마다? 1이다. 이러고 버리면 된다고. 됐어요? 수렴하는 극한값은 나에게 2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깔끔해져요. 그 다음에 y는 fx 위의 x 이퀄 4인 점이라고 말을 하면 그 점은 이렇게 되거든. 4, f4 그죠? 4, f4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 그럼 gx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f' 4 x-4 더하기 f4. 굳이 공식에다 넣으면 이렇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4, f4를 칠한다. 근데 이 중에서 얘랑 얘랑 지금 다 꺼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f'4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 f4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 결론은 x-2 이겁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1,0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그은 접선의 두 접점을 각각 B,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고.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건 내가 이렇게 얘를 내려다보는 입장에서는 오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약간 얕잡아 보는 말이지만 니네가 문제를 쳐다보면서 오 뭔가 있어 보이 이건 쫄았다는 소리죠. 그냥 못 건드리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접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선 얘기 접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유형 중 어느 것인가 그거 빨리 판단하라고. 세 유형 중 어느 거예요? 성웅아 어느 거야? 그렇지. 곡선 밖의 한 점이에요. 세 번째 유형이라고요. 곡선 밖의 한 점. 왜냐? 1,0 이 위의 점 이런 거 읽지 마. 속을라. 예. 1,0을 저 곡선에다 넣어봐요. 성립하면 위의 점이고 안 성립하면 밖의 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좌표축을 생략하고 그리면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에 A 1,0이 있는데 이 점을 꼭 지나며 이렇게 생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 접하는 두 개의 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에 접점이 두 개 발생할 텐데 그 접점 두 개를 각각 B와 C라고 할 테니 이렇게 연결하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 다 됐나요? 그러면 살짝 설계를 해볼까? 설계. 만약에 내가 BC의 이 접점 두 개의 점 좌표를 그대로 구해낼 수 있다면 니네는 이 삼각형에 대하여 점좌표의 정보를 얻고 있게 돼요. 그러면 뭘 쓰는 게 제일 좋을까? 신발끈이겠죠. 네, 원래 이렇게 뭔가 평행하지 않고 엇갈려 있는 아이에게 점좌표면 사선식이에요. 사선식. 다만 그건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일 때. 근데 이거 특별한 삼각형 맞아요. 뭐냐면 얘 대칭축 어딨냐 지금? x 이퀄 1에 있죠. 정호야, 내가 질문을 하면 넌 빨리 생각을 해야지. 대칭축 어디 있어? 어떻게 해, 나? 어떻게 알아? 절반. 그렇지. 절반의 반대부. 절반의 반대부. x 이퀄 1이 대칭축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1,0이잖아,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한 삼각형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딱 x 이퀄 1인데 x축 위에 요 점이 a인 거야. 1,0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네, 5기로 내가 하고 만다. 접선 신경질나. 야, 씨.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접점의 x좌표만 나와도 바로 밑변. 예, 걔의 y좌표가 높이 2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t, ft 시작하면 돼요. t,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로 시작하시면 되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해. 자, 이거 봐. 외부의 한 점 1,0 그리고 접점을 미지수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t,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맞아요. 예,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즉 인마를 미분하면 2t-2가 되는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얘를 사실은 x로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t를 넣은 거죠.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t-1분의 t 이거 y좌표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 빼기 0과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 t를 이쪽으로 넘기면 2t-1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에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되니까 2t제곱 t제곱 넘어오면 t제곱 마이너스 4t 넘어오면 마이너스 2t 예, 그리고 플러스 잠깐만 그렇지 예,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퀄 0 3과 마이너스 1이네요 3과 마이너스 1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예, 가운데가 1 이거 등차 중앙 좌우대칭 1에 대한 좌우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로 간격이 4 그리고 그 t값 중 아무거나 하나 예, 3이 편하려나?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5 얼마야? 8 예, 높이는 8 4, 8에 32 나누기 반 16이겠죠 쉬운 문제예요 문제.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비껴나갔으면 지금처럼 접점을 t, ft로 놨을 때 t점을 먼저 구할 테니 분명히 교점의 좌표가 나올 테고 교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에 요점과 함께 점좌표 3개로 일반적인 삼각형을 넓이 구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한 건 사선식이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적분까지 넘어가고 나면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풉니다. 예. 정적분으로 넘어가면 아예 다르게 풉니다. 여기 넓이가 2, 여기 넓이가 1, 2 대 1.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만 적분으로 구한 다음에 2분의 3배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 예, 공식화 시킬 겁니다. 짜잔. 4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어떤 2차 함수에 접하고라고 했어요. 접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수직인 아이고 이만큼의 수직인 이거 고등수학 상 때 기울기 줄 때 흔히 하던 짓이었어요. 그죠? 기울기 줄 때 뭐뭐와 수직인 직선 하나 내주면서 그놈과 수직인 이러면 얘의 의미는 기울기가 지성아 얼마? 2이다. 기울기가 2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그러면 서연아 이건 몇 번째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건가?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내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답을 첫 번째군, 두 번째군, 세 번째군 이렇게 가면 문제가 쉬워진다 라는 얘기예요. 건드리기가 쉬워진다. 알겠죠? (5번도)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은 2개가 있다. 기울기가 1인 두 번째 유형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두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거 그죠? 빠르면 암산도 가능해요. 3x 제곱 마이너스 8x 이퀄 1 이거니까 암산은 못하겠다. 대신에 질문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뻔하게도 합곱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합과 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선의 방정식 파트이다 보니 고등수학 상대의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뭐와 수직인도 그래서 나온 애고 수학 상대 많이 봤던 거고 이것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너무 관용어구인 거죠. 정화야 번역하면 역시 인간은 좀 갈궈야 돼. 이게 1학년 때 절대 대답 못했을 건데 이렇게 갈구니까 되네. 정화야 훌륭해? 훌륭해. 형석이는 아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탄젠트. 이 각도를 탄젠트에 집어넣으면 바로 기울기가 나옵니다.
됐고. 뭐뭐에 접하고 1,3을 지나는. 이러면 곡선 밖의 한 점 문제고요. 얘와 얘가 서로 접할 때 얘 같은 경우도 이건 몇 번 유형이지 싶은데 서영아? 이 두 번째는 몇 번째 유형일까? 확대해서 보여줘. 여기 두 번째 거 요거. 요게 접선 문제의 몇 번째 유형일까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는 두 번째. 이렇게 M이라고 준 건 기울기를 모른다라고 말을 한 거지. 모른다.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알 때 이거. 근데 그러려면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힌트는 얻을 수 있나? 0,0을 지나는 거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럼 세 번째지. 곡선 밖의 한 점이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직선이 y-2는 mx-1 이랬으면 우리 다 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이거 1,2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니까 1,2를 지나고 저 곡선에 접해야 돼요. 이거 세 번째 유형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운데 이게 은근히 가장 원형적인 모습에서 많이 놓쳐요. 이거 0,0 지난다는 소리거든. 뒤에 y절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0,0을 줄 테니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접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은근히 그랬다니까. 내가 1학년 때 원 가르치잖아. 원 가르쳐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중심 얼마야?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다 이걸로 배웠거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빼기 얼마 그럼 요게 중심인 걸 아는데 거기 아무런 빼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되게 벙찌는 거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0입니다. 0. 그리고 이 공통접선 얘기. 이게서 어떤 책들은 그래. 나 잘 걸렸다. 보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자습서, 어떤 개념서들은 이 세 가지, 내가 세 가지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곡선 위에 한 점, 기울기가 줬을 때 곡선 밖에 한 점. 말고 네 번째로 이렇게 공통접선을 또 하나의 유형으로 삼아요.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러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세 개 유형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y는 x 3승 플러스 3.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여기 3 지나가고 이렇게 y는 x 3승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접선이라고 하면 두 개 같이 접해야 되니까 에이씨 자동 보정을 아예 꺼버려야지. 이렇게 돼.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오케이 잘 걷어.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는 거지. 그러면 잠깐 이게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거야? 아니면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거야? 사실은 셋 다 아니죠. 셋 다 아닌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를 t, t 3승 플러스 3이라 놓으면 접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쟤를 미분한 게 3x 제곱이고 거기다가 이제 x에 t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3t 제곱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하면서 이퀄 이렇게 놓을 거 아닌가?
equal 할 때 여기를 내가 s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s 3승 마이너스 1일 텐데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 문자가 s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s가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어디 갔어? y 프라임은 3x 제곱 요 말을 미분한 거야. 요 말을 미분해서 s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에는 지금 나에게 미지수는 s인 거지. s. 그리고 그것이 같다. 뭐와?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든 기울기와 t-s분의 t 세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예, 이 t 쪽이 상수 취급을 당하면서 이게 s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놈 입장에서는 이놈은 얘한테 긋는 뭐야? 얘한테 긋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 이 점은 얘 입장에서의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 알겠어? 이걸 2번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기를 접점이라고 놨는데 접점이라고 놓지 말고 외부의 한 점이라고 하면 여기다 긋는 접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점을 외부의 한 점이라고 하면 이 점에서 여기다 긋는 접선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을 미지수로 놓은 거고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을 미지수로 놓은 거야. 그 식을 2번 써서 두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라고. 3번 유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게다가 S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equal S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3S 제곱 이렇게까지 나와주면 이게 뭐야 이거? T는 S? 아니면 T는 마이너스 S?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쉽게 풀려요. 이게. 그래서 공통 접선 쫄지 마라. 예, 그냥 접점 2개를 놓되 3번 유형으로 풀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x1, x2 막 등장하고 k 나오고 t 나오고 문자 왜 이렇게 많아 싶으면 평균값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넌 뭐야? 뭐 이런 거지. 아이씨, 한 번은 보여줘야겠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풀이가 참 안와 닿을 텐데, 저기 아버지가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라떼는 이야기 할 때 들을 때 그 마인드로 그냥 들어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저렇게도 하네? 뭐 이런. 그럴 때도 있었네. 자, 누가 봐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거 줄임말이 다항함수라고 그랬어요. 다항함수, 3차의 다항함수가 다친관 0, 3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실수 2개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과 K가 같은 값이라고 하자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황당하게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fx가 3차 함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어딘가가 0이라고 해봐요. 0. 예, 그리고 어딘가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임의로 두 수를 잡겠다는 거야. 임의로. x1, x2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기울기 나오죠. 그 기울기를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임의의야. 임의의. 이게. 임의의 다른 뜻이 뭐라고? 임의의 동의어. 뭐야? 수학적으로. 임의의 동의어. 나 이거 되게 여러 번 말했는데. 모든이에요. 임의의, 나 이거 발음도 잘 안 돼, 씨. 임의의 동의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이게 모든 실수야. 그러면 니네가
붓으로 잡을 수 있는 애를 다 잡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 나올 수 있는 기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야? 나보고 하란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남을 떠나서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이해돼요? 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지. 다른 방법이. 그게 뭐냐면 이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평균 값의 정리에 의하여 네가 어떤 두 수를 잡아서 그것의 평균을 내더라도 나는 걔와 똑같은 사이즈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이 평균 면을 구했어? 그럼 나는 그거하고 똑같은 접선 크기를 찾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니네 둘 사이에서. 네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었어? 그럼 난 걔랑 똑같은 접선 기울기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나한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니 난 이거의 범위를 구하면 되지 라고요.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면 되지 라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는 쟤를 미분해서 C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거기다가 C를 집어넣으면 C제곱 마이너스 2C가 되는데요. 그럼 C는 제한이 없나요? 있지! 0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C는 0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C축에다가 0, 2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를 만들고 C제곱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리고 0, 3을 걸어주면 해당 범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끝나요. 3까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값은 마이너스 1. 가장 높은 값은 3, 9,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그것이 K와 같으므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해당 K의 범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 등호 어디 갔냐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근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사이즈. 이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유일한 접선인데 접선으로는 구할 수 있는 기울기지만 여기서처럼 서로 다른 의미의 두 x1, x2로는 만들 수 없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변곡점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등호는 빼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평균값을 정리해서 약간 디테일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당신들에게는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 한번 보죠. 2차 함수 fx와 직선 y는 3x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곡선 여기 나왔네요. 위의 점 a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일 때 곡선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건 사실은 근데
이거 첫 번째 유형인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사실은 곡선 위의 점이 안 나왔죠, 지금. 안 나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다 로부터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예, 원점에서 그은 접선과 동시에 접하는. 그러면 이건 이제 접선을 구할 때는 곡선밖에 한 점이 되는 거고, 이 접선이 접하는 원의 중심을 구할 때는 원과 직선 사이에 접하는 관계, D는 R을 쓰는 그런 문제죠.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유형으로 말할 게 없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곡선과 접할 때, 두 번째 케이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4인. 공통접선 마이너스 1,0에서 공통접선을 가질 때. 아하, 요 얘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요거 이해시키고 설명하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파악부터 좀 해봅시다. 문제 파악. 정호야, 문제 파악해야 되는데. 몇 번째 유형일까요? 접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접선 얘기하고 있고, 몇 번째 유형일까요? 라고 해보면, 물론 2,A에서 A가 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A가 움직이는 놈이라고 설정을 해도 저 녀석이 곡선 위에 있을 때보다 곡선 밖에 있을 때가 더 많겠죠? 2,A. 하니까 곡선 밖의 한 점입니다. 곡선 밖의 한 점 유형 중에 그 곡선 밖의 한 점이 미지수를 갖고 있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이거예요. 접선이 세 개. 접선이 세 개. 그러니까 3차 함수에다가 곡선 밖에서 접선 그으면 언제나 접선이 세 개냐?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데서 접선을 그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점에서 접선 그어봐라 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개. 곡선 위에 한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좌표 평면 위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때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제 그거를 서로 다른 세 개라고 명시를 해준 다음에 이 세 접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a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접선의 개수하고 도대체 어디서 긋는다의 영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일단 막 들어가 볼게요. 그 해석은 나중에 해줄게요. 그냥 막연하게 잡으면 2,A가 어딘데요? 나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잡아요. 이렇게. 이게 나야.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이걸 곡선밖에 한 점으로 보고 이렇게 아무 접선이나 하나 상상을 한 다음 여기 있는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이라고 놓을 거거든요. 실제 사실과 저 모양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식이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식은 t 마이너스 2분의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t 3승 마이너스 3t 더하기 1 마이너스 a요. 이렇게 하면 이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그것이 같다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같다. 뭐와 같으냐면 이 T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렇죠. 저걸 접점으로 잡았으니.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3T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거기다 t를 집어넣으면 3t제곱 마이너스 3. 네, 이겁니다. 잊지 맙시다. 지금 뭔가를 풀러 들어가기 전에 이 식이 뭐 하는 식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 그것은 해라는 걸 내놓을 텐데 그 해에 해당하는 t값은 접점의 x좌표예요. 해가 접점의 x좌표라고.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이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값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t값이 의미하는 게 접점이거든? 그럼 접점이 한 개 나온다. 그럼 접선은 몇 개를 그을 수가 있는데? 하나를 그을 수 있겠지. 접점이 하나뿐인데 접점이 두 개 나온다.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접점이 세 개 나온다. 접선을 세 개 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저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는 말을 바꾸면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예요. 알겠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같도록이 되는 거죠. 같도록. 왜냐면 A가 결정이 안 돼서 내가 몇 개 근을 갖는지를 모르거든.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예. 마음속에 목표를 삼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t 3승 마이너스 3t 더하기 1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올리면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전개하면 3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6 넘어오면 t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a 는 0 이거요. 이렇게 할까요? 2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5까지 하고 는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본다면 자, 다시 한번 정리. 지금 이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요.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내놓는 t값이 바로 접점의 x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접점이 3개가 나와야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하니 얘 근이라는 건 이쪽을 y는 하고 t에 대한 3차 함수로 보고 이걸 y는 마이너스 a에서 하나의 상수함수로 보면 이쪽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이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해서 t1, t2, t3를 내놓는 것을 접점의 x좌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접점의 x좌표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세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a가 어디냐면 여기 요거 요 선보다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예, 요 선보다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예 밑에서부터 쭉 올려보면 예, 바로 이 A의 높이가 교점이 몇 개 나오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밑에서 요 극소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접선을 한 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딱 되면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어요. 접점이 2개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는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 자리에서는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접선을 1개밖에 다시 못 그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요런 맥락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파악하시면 되고,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자면, 접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마디로 지금 이 A를 걸어가지고 만나는 얘가 간격이 똑같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간격이 똑같도록. 이거 방법 진짜 많은데, 예, 정말 많은데,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한가운데를 지날 때죠. 아이고. 한가운데를 지날 때죠. 한가운데. 여기서 이 한가운데라는 말 3차 함수에서 한가운데라는 말은 다시 한번 변곡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변곡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 모양이에요. 따라서 너희들은 잽싸게 변곡점 자리 찾는 거예요. 변곡점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저 2번 미분하는 거라고. 얘를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고요. 2번 미분하면 12t 마이너스 12가 돼서 이번에도 t 이퀄 1이네요. 여기가 t2 이퀄 1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A 값이니까 1을 여기다 빨리 넣으세요. 함수값의 높이 1 집어넣으면 7 빼기 6 이거 1이네. 요 자리가 1,1이에요 1,1 그거랑 y는 마이너스 a가 겹쳐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점의 세 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고요. 문제 숫자가 너무 들어가지고 내가 말하려는 취지하고 좀 어긋나 버렸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마이너스 a라는 애가 매우 작은 숫자다 라고 해봅시다. 매우 작은 숫자다. 그러면 마이너스 a니까 이게 매우 작은 숫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 한 개 하다가 어떤 높이가 딱 되었을 때, 어떤 a 값이 되었을 때 2개 이렇게 바뀌어요. 한 개다 2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3개 되다가 2개 이렇게 바뀌어요. 요 높이에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 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잘 보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패턴을.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저거를 정밀하게 그릴게요. 요 다음 단원쯤에 요 아이를 한눈에 그릴 수 있는 법을 배울 겁니다. 저 아이가 원래 생기기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긴 애거든요, 얘가. 그리고 여기가 1쯤 되니까 2면
마. 오케이. 여기가 2쯤 되는데 2, a가 무슨 뜻이냐면 x 이퀄 2 라인에서 a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뜻입니다. 저 점이.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떨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여기 도착하면 하나, 둘밖에 못 긋고 요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밖에 못 긋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스토리가. 그러면 자, 이제 넓게 보고 이 기준이 뭘까? 도대체 이거 기준이 뭔데 어느 영역에서는 3개가 되고 어느 영역에서 1개가 되는 걸까? 이 진짜 애매한 거 있어요. 여기 잘 봐요. 예를 들어 요쯤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 접선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일 것 같죠. 이게 요쯤에서는 3개라는 느낌이 있어요. 접선이.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오면 이거 3개 못 그어요. 접선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접선을 3개를 못 그어요. 여기는 3개가 확실한데 여기는 접선을 1개밖에 못 끊는다고.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경계를 하나 넘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경계가 뭘까? 라는 건데 그 경계가 뭐냐면요.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이게 경계예요. 사영아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지금 수능 4점짜리에 빈출 유형 설명하는 중인데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이 가상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요걸 중심으로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점은 다 접선의 개수를 3개 그을 수 있어요. 요거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이 영역은 다 1개의 영역이에요. 다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요 영역이 나오죠. 요 영역. 여기가 3개의 영역이에요. 이쪽은 당연히 다시 1개죠. 쉽게 말해서 더 좀 심플하게 그리면 3차 함수가 요렇게 변곡점 대칭으로 생겼다고 할 때 이 변곡점에서 단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정우야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이 생기죠. 이게 1개, 3개, 1개,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접선을. 근데 여기에 지금처럼 파란색 선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놓이잖아요. 그럼 A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쓸고 올라가면서 자 여기 몇 개의 영역이라고 그랬어. 이게 몇 개 영역? 1개라고 그랬지.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 딱 닿으면 2개예요. 접선이. 그리고 3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경계에 딱 닿으면 2개야. 그리고 1개. 아까 그 패턴이 이거예요. A가 올라가면서. 그걸 식으로 확인한 거죠. 좀 전에 있게. 뭘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나도 별로 걱정은 없어요. 왜냐, 이 문제는 못해도 기출문제만 4-5개를 볼 테니까. 워낙 유명한 유형. 여기서 이렇게 순방을 하는 거죠. 순방을. 영역을 이렇게 여행하며 1개짜리 영역에서 3개짜리 영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1개짜리 영역으로 나가는 그런 A의 여행을 뜻하는 겁니다. 하하.
요거는 할 말이 되게 많은 애들인데요. 혹시 내 갈등이 보이냐 지금? 내 갈등이 보이냐? 빨리 보냈어. 사람들 건드리기에는 이쁠까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에이씨, 이러면 되지. 자, 잘 들어봐요. 내가 이게 3차 함수라는 게 3차 함수, 4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항함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이 이 우주의 비밀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하는 그런 신비한 성질들이 좀 있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의 공부로는 그런 것들을 알아챌 리 없기 때문에 문제를 내지. 예, 그와 관련된 걸 이렇게 연관지어서 유도되어서 알게끔 문제를 내는데, 학원 강사들은 이제 그 문제가 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관련된 우주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고 얘네들이 더 그 문제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3차 함수의 성질 몇 가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네. 수업 시간에 분명히 할 겁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이라는 아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두 번 미분하여 0 되는 자리,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전환되는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든이라고 할게요. 모든 3차 함수에 대하여 모든 기울기를 다 포함해서 내가 접선을 하나 긋잖아요.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으면 얘랑 평행한,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면 얘랑 평행한 접선이 이쯤에서 이렇게 그어지겠죠. 평행하냐? 안 평행하냐? 아이씨, 망했다. 이제 좀 그냥 대충 받아들여라. 평행해요? 네. 그러면 여기도 접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접점은 다시 변곡점 대칭일 겁니다. 이거 점대칭이니까. 이걸 끊어보세요. 변곡점에서 먼저 한번 요렇게 자르고요. 반 나눴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접점하고 쭉 Y축과 평행하게 수선의 발. 접점에서 쭉 수선의 발.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점대칭일 테니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두 개는 합동이겠죠. 이 두 개는 합동이겠죠. 근데 걔만 합동이 아니라 이것도 합동입니다. 이것도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평행사 변형이 언제나 합동이 돼요. 언제나.
기울기에 무관하게, 그리고 3차 함수의 종류에 무관하게 언제나 합동이 돼요. 그러면 그 기울기 중에는 당연하게도 x축과 평행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극대값이 곧 접점이 될 거예요. 그 변곡점에서 잘라. 접점에서 잘라. 여기서 잘라. 그러면 이제 얘랑 다시 한번 만나는 점과 여기서 이 점이 4개의 합동인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예요. 이게 곧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좌표의 비율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다. 근데 어떤 3차 함수가 알파점에서 접하고 베타점을 통과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면 변곡점 극소점이 1대 1이 돼요. 1대 1. 그러니까 반대쪽 극소점과 2대 1. 변곡점과도 2대 1. 요게 항상 유지가 돼요. 항상. 이게 그 얘기입니다. 3차 함수에서 아무 점에서 알파를 그어요. 그리고 (3차) 함수 위에 아무 점에서나 알파를 잡아요. 거기서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서 그 y는 fx와 다시 만나는 점을 베타라 해요.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야, 얘들아. 그럼 있잖아. 여기 변곡점이 있겠지. 변곡점에서 내리고 이게 여기 가상해. 이거랑 똑같은 평행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접점에서 또 내리고 여기서 이게 쭉 가다가 이 선이 여기서 만나는 어떤 점이 있겠죠, 여기에. 예, 거기서 내리고 하면 뭐 그 점은 관심 있지도 않은데 이 길이가 같게 돼 있다고요. 그럼 지금 너희는 빨리 뭘 찾아야 되냐면 저 녀석의 변곡점,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저거 2번 미분해 봐요. 얼마인지. 변곡점이 얼마? 원점이에요. 여기가 0이라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네. 0에서 알파의 사이즈면 이 거리 얘기하는 거죠. 0에서 베타 절대값이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알파분의 베타는 얼마? 2. 물론 이거 해설지 이렇게 써있느냐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정해로 계산해서 풀어내고 거기로부터 그 해설을 재해석함으로써 이런 성질을 유도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로 공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니까 그냥 알려주는 거. 알겠어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 17번도 이건 도저히 시작 못하겠다. 그리고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 성질은. 예, 17번 성질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 양심에 좀 찔리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